안녕하십니까. 도시댕 읽어주는 오빠, 도시댕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댕 읽어주는 오빠 시즌3 에피소드 4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드릴 소식은요, 약 7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식이 많은 만큼 이제 제가 찝어만 드리고요. 자세한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스마트 그로스 화성 포럼. 네. 이제 성장하는 아주 스마트하게 성장하는 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세션은 지금 보니까 3개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화성 도시공사 사장님부터 그다음에 각 지역의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토론으로서 세션 1이 진행이 되고 세션 2에서는 지금 현재 발제가 있을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페이스북에서 아니면 관련된 도시생활 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에서 아마 소식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냥 일반적인 시민에서 아니면 주민분들 입장에서 이런 화성 포럼에 있는지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홍보를 해드립니다. 일단은요, 아마 현장에 가시는 것들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화성에서만 국한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QR코드가 옆에 있으시잖아요. QR코드로서 함께 접속하시면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라이브로 볼 수가 있고요. 내일 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생중계되고 온라인에서 사전 등록해서 현장도 특히나 화성 지역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보시면 또 열심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준비하시는 센터장님도 워낙 역량이 있고 함께 기획하는 팀도 역량이 있는 팀이시기 때문에 좋은 포럼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고양시 소식입니다. 고양시에서 도시재생 대학 기초과정을 합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대학을 치시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팝업창으로서 이렇게 2가지 소식이 이렇게 뜨는데요. 옆에 있는 고양시 도시재생 대학 기초과정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토당 문화 플랫폼이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식 개관하기 전에 내부를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한 95% 완성된 상태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 능곡이라는 곳에 이제 강의를 가면서 사전에 갔던 것이 이제 기회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베이커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지역에 있는 이케아와 함께 협업해서 공간을 구성했고요. 그 공간은 주식회사 인피루트라는 아주 기획력이 뛰어난 지역의 도시생 그룹 CRC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일산이 아니고 정확하게 고향이죠. 네, 고향에 다녀오면서 담당자분한테 여기 이제 담당하신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고양시 도시생 대학은요, 정강석 센터장님, 박재영 센터장님, 유혜연 교수님, 그 다음에 문장원 대표님, 모종윤 교수님, 그 다음에 제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도시생 쪽에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마 네임드 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디서 하냐면요, 킨텍스 제1전시관 전시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생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상권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주거 환경 관련된 소식들을 심도 깊게 알기 전에 기초 과정들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양시 시민이시라면 한번 신청하셔서 수업에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경북대학교 소식입니다. 경북대학교 미술관에서 이번에 문화 도시재생 세미나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11월 29일에 진행이 되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건 알고 계시죠? 경북대학교의 북문 입구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이제 DGB 문화센터 2층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 있고요.
지역 주민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관련 학과라고 하면 이제 미술 관련된 어떤 예술 관련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함께 발제 강의를 이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 특히나 미술 이런 전시 분야가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 측면과 융합되고 그 분야에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딱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근처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저와도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인사도 나누고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의 트렌드나 트렌드 제가 이제 키워드 알려드리면 뭐 환경도 있고요, 운동 문화도 있고요. 하나는 공개 안 할게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강의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문화도시 관련된 소식인데요. 천안 문화도시에서 이번 도시문화 아카데미와 함께 도시문화 포럼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포럼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청년과 지역의 각 분야에 있는 예술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자리고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역의 청년분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포럼과 이벤트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천안역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공간, 지금 문화도시 사무국이 위치한 오령 지하차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위에로 이제 옮겼어요. 옛날 때는 아트큐브 136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전을 하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프로젝트들을 시민 주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문화기획자 플러스 도시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과정과 연결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은 12월 1일, 12월 8일 이렇게 두 번의 포럼이 있고요. 11월 4일, 그다음에 12월 11일 이렇게 두 번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포럼이 있고요. 주말에 토요일에는 이제 이벤트가 있어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모든 포스터는 제가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나 최광훈을 검색하시면 제 관련된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다 이 내용들을 그 다음에 영상과 함께 또 포스터를 다 상세하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포스터 관련된 링크도 블로그도 주소도 제가 함께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정보를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링크 타고 와서 블로그에 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식은요. 이번 작은 도시 대장간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지역 세태 진단 및 모니터링 1 해법 찾기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발제는요, 이남희 작은도시 대장간 이사님께서 해주신다고 하고요. 여기 대표님을 제가 그 제주도에서 국가균형 발전 포럼에서 만나 뵀어요. 온라인상이나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이 뵀는데 실제로 그때 포럼 때 바로 옆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굉장히 쾌활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월 26일 금요일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방식은 줌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계신 분들이든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이것도 블로그에 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블로그 QR코드 찍으시면 함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조금 서울권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타 지역에 제주도에 있던 아니면 어디 강원도에 있던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작은 발제 같은 것들을 들어서 지역에 좋은 인사이트를 심는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요. 강진읍에서 이번에 도시재생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안테나샵이라는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11월 30일부터 1월 11일까지 내년 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이 사실 도시재생 사업들 초반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것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좀 큰 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이라는 것들이 조금 좀 더디게 진행됐었는데 사실 문화기획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역의 생활 SOC 시설이라는 것들 아시죠? 사회 간접자본 플러스 생활이 붙으면 도시재생 쪽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뭐 필요한 시설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돼요. 생활 SOC 플러스 뭐가 되냐? 문화 관련된 어떤 기획들이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간적 측면들과 문화적 콘텐츠 측면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거의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문화기획자예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어떤 상인의 개념이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는 문화를 공간을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보다는 문화기획자가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협업해야 되는 시너지의 파트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이 또 진행돼서 더 반갑고요. 저 또한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도시재생 사업의 문화 부분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 양성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의 좋은 문화를 우리 공간, 생활 SOC 공간이던가 아니면 청년 공간들에게다가 넣어주시는 작업들이 아마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요, 정읍시입니다. 정읍시는 제가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심화 과정부터 다양한 뭐 라이브 커머스 과정 다양하게 제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또 정감도 가고요. 아마 그런 기획의 기반으로 지금 현재 제1회 정읍시 재생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씨앗,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스, 그 다음에 EMS 컨설턴트, 그 다음에 정읍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씨앗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함께 협업하고 있는 좋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이 또 강한, 되게 열정적인 지역이에요. 저도 한번 가보면 진짜 한번 강의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그럼 처음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모든 분들이 거의 80% 이상 참여해 주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기간이 많다라고 하면 뭐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사례지 견학을 갈 때 이 공간에서 한번 참여하셔서 해보시면 굉장히 현장에서 현장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총 7가지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오프라인 예전에 포럼만 진행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어떤 팬데믹 시대로 지나보면서 단점은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이 포럼이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의 베이스에 어떤 송출을 어떤 함께 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내가 어떤 지역에 있던, 그 다음에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 공간에 가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추후에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새로운 지식의 루트가 생겼다라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면 되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가 이제 이 도시재생 큐레이터라고 활동하는 것들은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약간 큐레이션 해드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을 쉽게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환경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연관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강의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트렌드 2022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또 함께 특집으로 알려드릴 예정에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은 분들의 노력과 많은 주민들,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주시는 만큼 참여해 주시면 그 참여가 바로 우리 지역 재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